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단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희석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대위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윤 후보 측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서 나온 얘기가 다르다. 갈등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언론에서는 이렇게 갈등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써야 장사가 되죠, 또. 지금 현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인물, 말씀하신 대로 인물 영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예? 애초 사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꾸려서 어떤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였었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방향이 잘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큰 틀에서는 그러면 합의를 했고 세부적인 것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세부적인 것까지야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의 다 정리가 된 걸로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합류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양해가 된 거예요? 양해라고 하시면 애초에 뭔가 거부를 했다거나 예. 그렇게 보시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데 예. 큰 문제 없이 다 받아들이시고 다 잘 정리가 된 걸로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 나온 것만 봐더라도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을 선대위 바깥에 어떤 조직을 넣느냐 또 조직을 사람을 많이 넣어서 대규모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과 함께 가는 선대위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 또 한 보도에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종 거절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플랜 B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요? 그 책임 있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관계되는 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후보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는 매우 다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 이야기는 아니고 네. 누군지 모르는 어떤 측근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네요. 보도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혹시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믿고 점령군 행세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 봤는데요. 예. 일단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그거를 믿고서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지율은 바뀔 수 있고 또 지금 대선까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저희가 그것은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을 만나러 이준석 대표가 집을 찾아갔다. 빵을 사들고. 그런데 선대위 참여는 하지 않겠다가 홍 의원 생각 같은데 홍 의원이 참여한다면은 또 천군만마를 얻을 텐데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홍 의원을 선대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겠죠? 물론입니다. 정권 교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최후의 순간까지 단 한 사람의 지지라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꼭 청년층 지지에만 한정하지 않더라도 예. 이 홍준표 전 대표가 가진 그 능력, 그런 영향력, 힘을 생각한다면 이분이 도와주신다면야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다만 홍준표 전 대표께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도 그동안 큰 정치적인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이번 대선에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고 또 모든 힘을 다 쏟으셨을 텐데
결과에 대해서 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분 다 대선이 진행된다면 정권교체 의지에 다 동참하시고 또 동감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권교체 대열에 적극 동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선대위 관련해서 특보님이 생각하실 때 언제쯤 꾸려질 것 같습니까? 선대위를 민주당처럼 1차, 2차, 3차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예. 거의 대부분 정리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땐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에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25일 정도에 알겠습니다. 네, 늦어도요. 예, 늦어도. 네. 자,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까지 포함해서 하자. 근데 윤 후보가 이거는 물귀신 작전이다. 그거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일단 수사 절차라는 것을 봐야 될 듯합니다. 특검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뭐 부실 수사 이런 거 했을 때 독립된 수사 주체로 하여금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하자 이런 게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당하게 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 뭔가 트집을 잡아서 부실 수사라고 칭하면서 그 특검의 대상에 넣자. 예. 이 얘기는 예. 범죄 사실로 증명이 안 된 것까지 특검 대상에 넣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은 본래 특검 취지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만약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해서 후보의 비리나 과오가 있었다면 검찰과 공수처에서 이미 벌써 수사를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윤 후보에 대한 이런 일들까지 특검에 넣자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 설령 그렇게 수사 대상을 몇 개씩 넣는다면 특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런 예. 차원에서 특검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느냐 이재명 후보 측이 그런 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독립된 두 개의 특검을 출범시켜서 후보 각각에 대해서 이른바 쌍특검을 하자.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즉 이재명 후보에게만 특검을 하라는 주장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그러면 뭐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것은 특검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굳이 특검으로 그걸 가리겠다면 지금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자면 하자. 뭐 이 정도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부산저축은행은 포함할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거는요. 이게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예, 특검 알겠습니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방금 내용을 제가 설명 못하겠지만. 말씀하신 건데 예, 이게 특검이라는 게 여야 협의로 결국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수사 범위를 또 여야 협의를 할 텐데 네. 민주당에서 이걸 갖고 왔을 때 네. 국민의힘에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특검이 결국 결렬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지금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 입장은 여기까지고요. 예.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또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특정한 시기에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 그러면 끝난다.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윤 후보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범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이모 씨라는 사람에게 후보의 배우자가 1인 매매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이 1인 매매 시점 이것이 주가 조작이 있었던 2010년 9월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0년 2월에 다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경선 때 홍준표 후보 측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예. 그 당시에 계좌 거래 내역을 다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또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거래 내역을 또 공개하라. 예. 이 얘기인데 이미 정리가 된 계좌를 뭘 더 어떻게 밝히라는 얘기인지 저희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계좌 공개하고 방금 얘기했던 그 특정 시점의 계좌를 공개했으니까 이것도 못할 거 없지 않느냐. 아니 계좌를요 정리를 해서 돈을 다 뺐어요. 예. 그때 10억을 맡겼다가 4천만 원 정도 평가 그 손해가 나서 예. 그래서 이제 1인 매매했던 거를 뺐단 말이에요. 예. 계좌를. 그러니까 그 이상 어떠한 그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는 건지
저희로서는 이미 다 해명이 됐는데 뭘 하라는 알겠습니다. 건지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씀인 것 같고. 네. 자, 권오수 회장이 지금 구속됐는데 검찰에 지금 영장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네.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다 이 부분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말씀 네. 해주시겠습니까? 그 코바나 컨텐츠 후원 부분도 꼭 이게 그 권오수라는 분이 그러면 후보 배우자와의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얘기인데 예. 그것과 주가 조작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어야 뭔가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예. 그냥 뭐 친분이 있다는 어떤 간접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요. 네. 자, 어제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인하고 나란히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아마 네. 본격적으로 김혜경 씨가 이제 언론에 등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던데 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언제 등장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제1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이니만큼 당연히 활동을 시작하셔야 하고 또 선거에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활동 시점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처음 대중에게 다가서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곧 사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예. 좀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특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였습니다.